7월 26일 금요일 밤 9시 48분입니다. 경향신문 7월 25일 주병기라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직을 하고 계시네요. 이분의 제목 역사전쟁, 경제전쟁이라는 칼럼을 읽고 제가 좀 다르게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해 보겠습니다. 제국의 탐욕을 위해 식민지 자원을 수탈하고 백성들을 제국의 노예처럼 부릴 수 있었던 시대가 끝나고 라고 시작합니다. 제국의 탐욕, 탐욕은 맞다고 봅니다. 인간이든 국가든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탐욕이라면 또 욕망을 좀 더 지나치게 표현하긴 하는데 어쨌든 욕망이었으니까 맞겠죠. 식민지 자원을 수탈하고 라고 하는 말은 수탈인지 수출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제국의 노예처럼 부릴 수 있었던 노예는 조선의 양반들이 자국민,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왔습니다. 500년 동안 세종대왕 때부터 급격하게 팽창되어서 자기 백성을 자기들끼리 노예로 부려먹는 나라였어요. 원래. 자, 요거는 뭐 일본이 조선인들을 노예처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 예를 좀 들어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조선 체제에서는 백성들을 양반들이 노비로 부려먹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제가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국주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쭉 내려오다가요. 한국 경제의 지속 발전의 삭을 없애려는 경제전쟁의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이 일고 있다. 이 논조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직책의 이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아하니까 좌익 진영의 학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좌익 진영의 학자가 언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성장함에 있어서 지금 지속 발전의 삭을 없앤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 성장에 있어 가지고 일본의 역할은 왜 말하지 않습니까? 기여한 바가 없나요? 시내 유명 서점에 혐한을 주제로 한 책들을 시내 유명 서점에 따로 모아서 판매하는 특별 코너가 상설되고 매주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정오를 부르짖는 시위가 벌어진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미개한 현실이다. 경제대국이자 선진국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선진국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네요. 일본에 이런 코너가 있겠죠.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의 오히려 혐일, 반일을 부추기는 운동은 없나요? 매주 수요일 벌어지고 있는 뭐 그런 운동들, 정대협이라고 하는 단체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전 국민적으로 좌익 정치권까지 나서서 아주 전 국민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나요? 일본이 먼저 시작했다고요? 아니죠. 한국 정부가 좌익 정권이 들어와서 이 좌익 정권은 문제가 뭐냐 하면 아주 도도하게 고고히 흐르는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자기들이 정권이 들어가서 편성해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주 깊게 흐르는, 굵게 흐르는 이 역사 줄기는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좌익 정권이 들어가면 뒤집는다. 문재인 씨가 그랬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 정권은 세 번밖에 없었다. 자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지난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같은 정부로 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뒤집는 게 가능한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쟤들은 국제조약을 저렇게 잘도 뒤집을까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멘탈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혐한 서적이 팔리고 있다, 뭐 이렇게 혐한 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고스란히 우리가 앞전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고 지금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최소한 박유화 교수가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책을 냈을 때 부분적으로 삭제해가지고 출판을 하려고 하는 검열 조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그 조비오 신부인가요? 그 사람을 인용하면서 했던 것이 또 삭제되어 가지고 검열 조치 당했습니다. 일본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한국 사회보다 훨씬 더 표현의 자유가 허용이 되고 연구의 자유가 허용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언감생심입니다. 턱도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5.18 관련돼 가지고 자기들이 내세워놨는 어떤 그 시나리오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은 7년 징역을 살린다고 하잖아요. 세상 천지에, 대명 천지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감히 자기도 표현했듯이 선진국 일본에게 자기가 지적할 수 있나요? 누가 미개한가요? 여기 미개하다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누가 미개한 나라라고 볼까요? 우리 대법원은 2018년 원고 성소의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거예요. 와, 거꾸로 말합니까? 그동안 그로부터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맺어졌다. 이런 입장 차이에 대해 양국은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장난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말장난합니까? 추가 해석을 하면서 말을 이렇게 저렇게 막 뒤집고 비틀고 그냥 합의된 거예요.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람들이 이러죠. 국가에게 물려준 거지 보상한 거지 개인에게 한 건 아니라고 또 딴지를 걸잖아요. 개인에게 만약에 했다면 국가가 받은 건 아니었다라고 또 그렇게 시비를 걸걸요. 끝없습니다. 계속 시비 거는 겁니다.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주권국의 사법부 판결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누가 누구한테 할 말입니까?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이에요. 고스란히 우리한테 할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법적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권 협정 틀 밖의 문제라는 우리 사법부의 인식과 모순되므로 우리 정부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과받겠다는 건지 이 주병기라는 교수는 어떻게 사과해주면 좋겠다는 매뉴얼을 한번 내놔보세요. 차라리 정확하게 돈까지도 돈이 필요하다면 돈까지도 이런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내놔라 라는 것까지 아예 내놓으세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그걸 만약에 들어줄지는 모르겠으나 들어준다면 받아들일까요? 아마 그래도 또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 원하는 절차 다 했는데 그리고 원하는 돈 다 줘도 뭔가 진심이 빠진 것 같아. 진정성이 빠졌어. 정성이 없어. 그러니까 못 받겠어. 아마 또 그럴걸요? 또 그럴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기 보면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나와요. 고노다마, 무라야마다마 한일 공동선언 1998년 거치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국민에 대한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인정하고 당시 조선 인민에게 끼친 고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자기도 알고 있네요. 이렇게.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인정했다. 알고 있네요. 근데 뭐 혐한 발언도 있고 군국주의 우경화. 군국주의로의 우경화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한이 만들어준 거죠. 북한이 계속해서 일본의 군국주의로 가려는 합법성을 만들어준 겁니다. 명분을. 그리고 대한민국도 좌익 우익 정권 할 것 없이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면서 일본을 부추겼기 때문에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는 남북한이 같이 만들어준 거예요. 일본의 우경화는. 이런 아베 정부의 태도 전환이 한일 간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된다. 아닙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좌익 정권이
돌변해서 뒤집어놓는 겁니다. 대다수 일본인들의 선량한 의지가 아베 정부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아닙니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미래로 향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아버린 좀비 같은 역사관을 펼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좌익 정권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 또한 크다. 로버트 노직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역사가 분배의 정의의 조건이라고 했다. 일제 전범 기업이 현재 누리고 있는 소유권은 부당하다. 6.25 전범 국가인 북한이 지금 붙잡고 있는 포로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돼요. 주병기 교수님.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돼요. 러시아에 돈 빌려줬던 거 우리 다 받았나요? 북한에게 돈 빌려줬던 거 지금 받고 있습니까? 소비자 이성은 인간 개발과 진보의 최종적 심판자다. 이야, 소비자 이성까지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네요. 전혀 논조하고 다르네요. 누가 소비자의 불매 권리를 모독하는가? 불매 권리 모독한 적 없습니다. 필요하면 물건 사고, 불매하고 싶으면 불매하고, 자유롭게 그냥 놔주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의 논조는 오히려 이 시국에 지금 일본 물건 판매한다고? 이 시국에 일본 물건을 산다고? 여행 간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넌 친일파지라고 하는 몰고 가려는 아주 전체주의적인 성격의 글을 띠고 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근데 로버트 노직에 대해 가지고 한 글척 걸쳐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람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라는 책이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책인데 그 사람은 원래는 열성적인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유주의로 전향한 케이스인데요. 그 계기는 사회주의 이론을 보니까 허구라는 겁니다. 온통 허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자유주의의 우월성을 이 사람이 깨닫고는 전향한 케이스입니다. 이 노직은 소유권의 보장 그리고 국가 권력의 최소화가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를 존중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분배 방식도 사회 정의라는 말을 내세운 그 어떤 분배 방식도 정의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통제와 간섭이 개인과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노직의 철학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보아하니까 이 주병기라는 교수님은 분배정의 연구센터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데요. 글쎄요, 한국에서 정의를 내세우는 집단 또는 뭐 개인치고 진짜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의 확장 그리고 작은 정부 권력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칼럼 흐름만을 놓고 본다면은 로버트 노직을 슬쩍 끼워 넣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정의론으로 잘 알려진 그 유명한 존 로스나 또는 한국으로 치자면 정운찬 씨 정도라고 할까요? 정운찬 씨 뭐 동반성장이라고 내 떠들고 아직까지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 정도의 말을 갖다 붙이는 게 맞지. 자기 칼럼에 로버트 노직을 갖다 붙이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암튼 끼워 넣어도 뭐 누가 혹시나 알아들을까 싶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외국학자 이름 슬쩍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의견에 힘을 더하려고 하는 이 버릇들이 있거든요. 꼭 이 교수뿐만 아니라 주의해 가지고 인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로버트 노직을 말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어마어마한 타이틀이네요. 분배정의 연구센터장.
주병기 교수님, 주장하는 바는 잘 알겠어요. 그러나 다른 이면의 내용도 함께 이야기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느냐 하는 게 제가 정말 의심하는 상황이에요. 차라리 기술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으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고졸 출신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